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1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기사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가상화폐 보유가 더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주류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 뭘 의미하느냐? 우선 JTBC 보도를 보면 작년 2월 16일 날 가지고 있던 위믹스 코인 50만 개를 팔고 클레이페이 토큰이라는 걸 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33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레이페이 토큰이라는 거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33억 원을 갑자기 몰빵을 하면 이게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달러 정도였던 값이 2달러 정도로 2배 정도로 뛰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 돈의 대부분을 날렸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한 87억, 88억 정도 되는 돈을 이 가상화폐 투자했는데 거기에 이 33억 정도는 날렸다. 그럼 나머지 50억은 어디로 간 거냐? 이게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뭐 이런 기사를 이제 보도를 했고, 한국일보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원래 가지고 있던 위믹스라는 게 한 80만 개 정도 됐는데 이것보다 많은 127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게 이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거 말고 두 번째 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를 또 발견했다. 이 주소라는 게 우리 은행 계좌번호처럼 점까지 아주 명확한 그런 주소거든요. 그 주소를 발견했는데 여기 보면은 2022년이 아니고 21년 10월 1일에 빗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서 10,000개가 넘어왔다. 이걸 업비트라는 건데, 업비트도 또 거래소입니다. 이 지갑으로 빗썸에서 10,000개가 넘어왔다. 그리고 나서 2022년 1월 31일까지 한 4개월간에 거쳐서 위믹스가 총 97,149개가 이체가 됐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냥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그 지갑으로 건네왔다. 빗썸 계좌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무려 10만 개 정도의 코인이 4개월 동안 꾸준히 쪼개기 형식으로 지갑으로 넘어온 것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이 업비트라는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FIU에다가 이거 비정상적 거래입니다. 그런 거래가 별로 없다고 본 모양입니다. 비정상적 거래다. 근데 이때 그러면 넘어온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 근데 워낙 가격이 출렁이었기 때문에 이때 제일 비쌌을 때가 28,000원 개당.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28억. 그리고 넘어온 거래 마지막은 1월 30일이라고 그랬죠. 그때는 개당 7,622원. 이렇게 되면 7억 6,220만 원. 뭐 이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7억에서 대략 한 22억 수준. 28억 수준.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액수가 하여튼 꾸준히 넘어왔다. 그 즈음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죠. 어디서 났느냐. 제가 지금 JTBC 보도나 한국일보 보도나 기타 뭐 다 다른 보도까지도 종합해보면 결국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입니다. 어디서 나서 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굴렀느냐. 왜냐면 가상화폐라는 게 워낙 변동폭이 크고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십억을 거기다 넣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거기다 넣어서, 아니 자기 돈을 넣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만한 거래를 했다. 그럼 이 최초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김남국 의원 잘 아시다시피 입장문에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넣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가상화폐 구매에 기초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를 샀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입장문에 보면
기초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9억 4천만 원이면 그 당시 자기 전 재산에 버금가는 겁니다. 그 당시 전 재산이 뭐 한 13억, 12억 얼마 뭐 이 정도 됐었으니까 적어도 등록된 재산은 그에 버금가는 돈을 주식을 팔아서 투기성이 그것도 아주 강한 가상화폐에다가 몰빵을 했다. 정상이 아니죠. 정보가 있었겠죠. 이 몰빵해도 이건 틀림없이 오른다. 그런데 그러면 LG 주식을 팔아서 정말 그랬느냐?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본인의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가상화폐 구매에 기초자금으로 활용했다. 기초. 기초라는 거는 처음 투자할 때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말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미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팔은 거는 2021년입니다. 기초자금이라는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김남국 의원이 댄 돈의 출처가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인데 이거는 2021년 1월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전에 투자했던 거에 기초자금은 어디서 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거액을 돌리고 사고 이체하고 하는 거에 자금의 출처는 어디냐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업비트에서 FIU에다가 비정상적 거래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FIU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거 이상거래야. FIU는 돈 세탁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도 이상거래. 그래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그럼 검찰이 FIU가 넘겨준 자료를 쭉 검토하고 나서 내린 결론. 그래, 돈의 출처가 궁금하다. 검찰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거죠. 자, 업비트가 FIU의 비정상적 거래라고 통보한 게 작년 대략 한 3, 4월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거액의 화폐 이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FIU가 분석을 통해서 검찰에 넘긴 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쯤이라고 합니다. 7월. 그리고 나서 검찰이 쭉 봐서 그래 역시 돈의 출처가 궁금하다라고 해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게 10월. 이때 뭐 때문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빗썸 지갑에서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이 대거 넘어왔는데 그때 빗썸 지갑 그 업비트 코인으로 위믹스 코인이 넘어온 그 원천적인 계좌는 빗썸 계좌죠. 빗썸 계좌 한 두세 개 정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 돈의 출처나 이 돈의 이동 과정에 대해서 검찰이 뭘로 봤느냐? 일종의 불법 자금으로 본 거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한 그 방식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조달하는 것. 법에서 정한 거는 후원회죠. 후원회가 아닌 방식으로 돈을 조달. 그러니까 그냥 개인한테 돈을 받았다든가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 후원회에 신고를 안 했어요. 후원 계좌에. 그건 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돈 봉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돈의 출처를 의심했다. 그래서 그럼 검찰이 이때 왜 빗썸 지갑을 보려고 했느냐? 그게 결국 이 빗썸 지갑은 그럼 누구 거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업비트 지갑은 김남국 의원께 확실한데 거기로 위믹스를 계속해서 넘겨준 그 빗썸 지갑도 김남국 의원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거냐? 요걸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가 가상화폐 거액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의심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취지랍니다. 아니, FIU는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검찰에 통보해 줬는데 검찰도 검토해 보니까 그래, 의심스럽네, 범죄 혐의가, 이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영장을 청구했더군요. 11월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한 개 지갑만 우선 들여다보자, 아마 이랬던 모양입니다. 두세 개 정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한 개 지갑만 들여다보자. 그래서 한 개 지갑에 국한을 해서 얘기했는데 이때도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또 기각됐다. 그 지금 보도가 나오기는 이게 라임 김봉현, 라임 사태의 김봉현 영장을 기각한 바로 그 판사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압수수색 영장은 웬만하면 내줍니다. 왜 내주느냐? 자기가 봐도 이 거액이 김남국 의원 계좌로 들어간 거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냐면 김남국 의원 조금만 찾아보면 알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고 뭐 끼니를 걸을 때도 있었고 뭐 구멍난 운동화 신고 다니고 이랬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30몇 억, 10몇 억 막 이런 게 계좌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데 돈의 출처가 그게 범죄가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각했다. 그러니까 한번 그걸 들여다보자는 건데, 이거 매일 라면만 먹는 사람이 어떻게 막 수십억 거래를 하느냐, 더군다나 정치인이. 그러니까 이거 명의자를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누가 혹시 공짜로 준 건지, 이런 건데 그걸 기각한 겁니다, 지금 판사가. 자, 그래서 영장을 뭐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걸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핵심은 돈의 출처에 있는 겁니다. 돈의 출처.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 위믹스를 발행한 데가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인데, 이 게임 회사의 실소유주가 과거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병관 의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관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주었거나, 아니면 그냥 이 위믹스를 제공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뭐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데, 아직까지는 위메이드의 실소유주가 김병관 전 의원이라는 것 외에는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죠. 이런 연결고리들은 바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그 빗썸 계좌, 그 명의자와 거기서 거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 또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못 들여다보는 거죠, 끝내. 그렇게 되면 이 수사는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만약에 들여다보게 해준다면, 그러면 빗썸의 계좌가 누구 거냐? 그것도 김남국 의원 거냐? 그러면 또 그 전 단계, 연결 계좌 전 단계, 그걸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돈의 원천이 나올 수가 있다.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을 것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지금 계좌를 못 봤으니까. 근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돈의 출처. 김남국 의원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기초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의원이 돈이 어디서 나서, 자기 돈이냐 남의 돈이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검찰도 바로 그 점에 주목을 해서 과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었고, 그게 범죄 혐의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에서 뭐 자체 진상조사 한다고 그랬죠. 뭐 그 진상조사는 기대할 건 없지만, 그 진상조사 결과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면 민주당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는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우리가 그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자꾸 법원에 의해서 막히면 이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김남국 의원의 돈의 출처를 밝히는, 아마
보니까 뭐 이 가상화폐에 관한 전문가라고 그러죠. 변창호 씨라는 사람, 그 사람 주장으로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혹시 그 원천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 곳곳에서 지금 돈의 출처를 캐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아마 그 조만간 그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